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돌보는 마음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미경 씨는 1995년 27살에 남편 박철수 씨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 박수님 씨는 62세였죠.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미경 씨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곱게 생겼네. 그런데 이 집안 며느리는 쉽지 않을 거야. 각오해야 해. 그때 미경 씨는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집살이가 시작되면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박가는 전형적인 대가족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큰아들 철수, 큰딸 영희, 작은딸 순이가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 영희 씨는 서울에서 사업하는 남편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고, 작은 시누이 순이 씨는 공무원과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들의 태도였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만 얼굴을 비치면서도 큰 며느리가 당연히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추석이었어요. 미경 씨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누이들은 10시가 넘어서야 나타났죠. 언니, 고생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정작 설거지나 뒷정리는 모두 미경 씨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수님 씨는 참 복잡한 분이셨어요.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까칠해 보였지만 가끔씩 따뜻한 면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미경 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직접 생강차를 끓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면 안 된다. 이 집에서 너만큼 일하는 사람이 없어. 칭찬인지 핀잔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미경 씨는 그 속에 담긴 걱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 3년 차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누이들은 각자 바쁘다며 며칠만 있다가 떠났어요. 미경 씨만 시어머니 곁에 남았죠. 다들 자기 일이 바쁘다고 하네. 그래도 너는 다르구나. 시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이었어요. 그날부터 미경 씨와 시어머니의 진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만의 생활이 된 거죠. 생계를 위한 노력들. 남편 철수 씨는 성실하지만 수입이 많지 않은 일반 직장인이었어요. 미경 씨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부업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뜨개 일, 봉제 일, 나중에는 작은 반찬 가게까지. 시어머니는 처음엔 며느리가 바깥일을 하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점차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 참 억척스럽네. 어디서 이런 며느리를 데려온 거야?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 미경 씨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시누이들과의 관계는 더 멀어졌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그들과 달리 미경 씨네는 여전히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큰 시누이는 새로 산 외제차를 타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왔어요. 작은 시누이도 아이들 교육비로 월 200만 원씩 쓴다고 자랑했죠. 미경 씨는 시장에서 산 싸구려 옷을 입고 있었어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는 참 검소하시네요.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속뜻은 다른 말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 거지. 미경 씨가 결혼한 지 15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에게 당뇨병이 진단됐습니다. 혈당 수치가 300을 넘나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이제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식단 조절, 운동, 약물 복용을 철저히 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미경 씨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당뇨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미경 씨는 당뇨 관련 책들을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혈당을 재고 당뇨에 좋은 음식들로 식단을 구성했어요. 현미밥, 나물, 생선 위주의 식단이었죠. 시어머니는 처음에 투덜거리셨어요. 이게 무슨 음식이야? 맛도 없고. 하지만 미경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조금만 참으셔요. 큰 시누이가 어머니 병문안을 왔을 때였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밍밍한 음식만 드시면 어떡해요? 가끔은 맛있는 것도 해드려야지. 그러면서 자신은 비싼 한우를 사왔다고 자랑했어요.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해로운 음식이었죠. 미경 씨가 설명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조금 먹는다고 뭐가 어때? 결국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셨어요. 미경이 말이 맞다. 내가 당뇨 있는 거 알면서 왜 이런 걸 사와? 고혈압까지 찾아온 이중고. 당뇨로 고생하는 와중에 고혈압까지 진단받았습니다. 이제 관리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혈압약, 당뇨약을 시간에 맞춰드리고 염분 조절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미경 씨의 하루 일과는 완전히 시어머니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새벽 5시 혈당, 혈압 체크. 오전 8시 아침 식사 및 약물 복용, 오전 10시 산책. 오후 12시 점심 식사. 오후 6시 저녁 식사 및 약물 복용. 밤 10시 혈당 체크. 결혼 20년 차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지셨어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거였습니다. 미경 씨는 황급히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까지 달려가면서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날 밤 내내 병원에서 지새웠어요. 시누이들에게 연락했지만 내일 아침에 갈게요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눈을 뜨자마자 미경 씨를 찾으셨습니다. 미경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때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경 씨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미경 씨를 친딸처럼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산다. 다른 며느리였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미경 씨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친정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거든요. 어머니가 계셔서 저도 든든해요. 제 친어머니 같으세요.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들도 많이 생겼어요. 함께 드라마를 보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같이 시장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철수 씨와는 점점 사이가 멀어졌어요. 아내가 온통 어머니에게만 신경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신은 내 아내야. 어머니 간병인이 아니야. 좀 적당히 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경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여보, 어머니께서 아프시잖아요. 제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봐요? 누나들도 있잖아. 왜 우리만 희생해야 해? 이런 갈등이 반복됐지만 미경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시누이들은 비싼 선물을 들고 와서 효녀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있다가 떠났습니다. 어머니, 몸조리 잘하시고 언니가 잘 돌봐드릴 거예요. 이런 말을 남기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남은 것은 치워야 할 그릇들과 지쳐버린 미경 씨뿐이었습니다. 어느 추석이었어요.
큰 시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어머니 모시는 것도 좋지만 자식들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벌써 고등학생인데. 미경 씨네 아이들은 학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병원비와 약값 때문에 경제적으로 빠듯했거든요. 시어머니의 병이 깊어질수록 의료비 부담도 커졌어요. 한 달에 병원비만 5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눈도 나빠지셨고 신장 기능도 떨어졌어요. 정기검사, 약가, 특별한 치료비까지 합치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시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언니들, 어머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큰 시누이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언니네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각자 살림이 있어서. 작은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빠듯해요. 미안해요. 결국 모든 부담은 미경 씨네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던 시어머니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어요. 미경아, 내가 너희한테 짐만 되는구나.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미경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효가 뭔지 알게 됐어요. 전 어머니가 계셔서 행복해요. 실제로 미경 씨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에서 진짜 보람을 느꼈거든요. 시어머니가 75세를 넘기시면서 거동이 더 불편해지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에 힘이 없어지신 거였죠. 휠체어를 타기 시작하셨고 화장실 가는 것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미경 씨는 24시간 간병사가 된 셈이었어요. 새벽에도 몇 번씩 깨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실 수도 있었거든요. 미경 씨 자신의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만성 피로와 허리 디스크까지 생겼습니다. 시누이들의 더욱 심해진 무관심. 이런 상황에서도 시누이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너무 불편해지셔서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큰 시누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시어머니와 미경 씨는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요양원이라니. 내가 아직 정신은 멀쩡한데. 시어머니의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미경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모실 거예요. 제가 끝까지 돌봐드릴게요. 언니, 그러다 언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작은 시누이의 말이었지만 진짜 걱정이라기보다는 핀잔에 가까웠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와 미경 씨 사이에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트로트를 틀어드리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옛날 사진을 보면서 추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미경아,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늙어가는구나. 어머니, 저도 어머니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은 더욱 끈끈한 관계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미경 씨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어려웠던 시절,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 남편과의 추억들까지 모든 것을 나눠주셨죠. 미경 씨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친정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자식들에 대한 걱정, 때로는 힘겨웠던 시집살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 모녀가 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80세를 넘기시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거였습니다. 투석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거부하셨어요. 미경아,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더 이상 너희한테 고생시키기 싫어. 미경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내가 평생 누릴 사랑은 다 누렸어. 너 덕분에 말이야. 투석을 거부하신 시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의사는 길어야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미경 씨는 그 3개월을 시어머니와 가장 행복하게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모든 것들을 해드렸습니다.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옛날 영화를 함께 보고 창밖 풍경을 구경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도 평온해 하셨어요. 미경아, 나 후회 없다. 너 같은 며느리 둔 게 내 평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시누이들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본 어머니의 모습에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야위셨네. 큰 시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와서 울기는 그동안 어디 있었니? 작은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더 자주 올 걸 그랬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미경이가 다 해줬어. 시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시누이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평화로운 마지막. 2023년 봄 벚꽃이 한창이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시어머니는 미경 씨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미경아,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다.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미경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사랑했어요. 하늘에서도 건강하세요. 30년간의 동행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와 첫 번째 유언장 발견. 장례는 조용히 치렀어요. 시누이들도 와서 도왔지만 여전히 주도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큰 시누이가 유언장을 들고 나타났어요. 언니,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대요. 봉투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시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유언장을 열어보니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박수님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예금 4억 원은 큰딸 영희와 작은딸 순이가 반반씩 나눈다. 2. 집과 땅은 큰딸 영희가 갖는다. 총 6억 원의 재산을 두 딸에게 남긴다. 미경 씨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없었어요. 유언장을 본 순간 미경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헌신했는데 한 푼도 남겨주지 않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를 이렇게 버리세요? 미경 씨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시누이들은 어색한 기색이었지만 별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언니, 어머니 뜻이시니까. 그리고 언니는 그동안 어머니랑 살면서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큰 시누이의 말이었어요. 혜택이라니. 30년간 간병한 게 혜택이라는 말인가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을 때 철수 씨는 분노했어요. 뭐라고? 30년을 간병했는데 한 푼도 안 남겨줬다고.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들 민수와 딸 은정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정말 그러셨어요?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분이? 엄마가 너무 순진했던 거야. 고모들은 돈만 챙기고 정작 할머니 모신 엄마는 아무것도 못 받고. 가족들의 위로였지만 미경 씨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됐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 소식은 금세 동네에 퍼졌어요. 30년 간병한 며느리가 유언장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30년을 그렇게 모셨는데. 시누이들은 명절에만 얼굴 비치면서 재산은 다 가져가고. 참 못됐어. 동정 어린 시선들이 미경 씨를 더 힘들게 했어요.
창피하고 억울했습니다. 시누이들의 냉담한 반응. 며칠 후 집안 정리를 하러 온 시누이들의 태도는 더욱 차가웠어요. 언니, 이제 이 집 비워줘야 해요. 제가 상속받았으니까. 큰 시누이의 말이었어요. 30년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거였죠. 그동안 공짜로 살았으니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시누이의 말은 더욱 매정했어요. 미경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30년을 무료 간병사로 살았던 게 공짜로 산 거라는 말인가요? 미경 씨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도 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계산적으로 살았어야 했나? 시어머니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나? 그냥 이용만 하신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0년간 쌓았던 아름다운 추억들마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미경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적은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위치는 좋지 않았지만 미경 씨가 만든 반찬들은 맛있었어요. 30년간 시어머니를 위해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장님 반찬은 정말 집에서 만든 맛이 나요. 특히 나물 무침이 예술이에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어요. 그동안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지지.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월세, 재료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아이들은 아직 독립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모든 경제적 부담이 미경 씨에게 집중됐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들 민수는 아르바이트를 늘리겠다고 했고, 딸 은정이도 취업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했어요. 가족의 지지가 있었지만 미경 씨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 시간이 지나면서 미경 씨의 감정도 조금씩 변했어요. 원망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리움도 생겼거든요. 어머니는 정말 왜 그러셨을까? 마지막에 한 말씀이라도.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를 걱정했던 마음들이 가짜일 리는 없었을 텐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어머니가 그냥 그러실 분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너무 순진한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시누이들과의 완전한 단절. 시누이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들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30년간 한 가족이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남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어머니가 살던 집을 팔아서 강남으로 이사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작은 시누이도 예금으로 받은 돈으로 아이들 교육에 더 투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경 씨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씁쓸했어요. 내가 30년을 그렇게 살았던 게 정말 의미가 있었나? 하지만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미경 씨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모신 건 보상을 바래서가 아니었어.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마음은 진짜였어.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반찬 가게 일도 점점 재미있어졌고 단골 손님들과의 대화도 즐거웠습니다. 사장님은 참 따뜻한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됐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흘렀어요. 미경 씨의 반찬 가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가족들의 생활도 안정됐습니다. 아들 민수는 좋은 회사에 취업했고 딸 은정이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남편도 정년퇴직 후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는 여전히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성묘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원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시누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언니, 죄송한데 어머니 방에 아직 정리 안 된 짐이 좀 있어요. 집을 완전히 비우려고 하는데 한번 와서 챙길 것 있으면 가져가세요. 3년 만에 연락이었어요. 미경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가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의 마지막 정리. 오랜만에 들어간 시어머니 방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시누이들이 큰 물건들만 정리하고 세세한 것들은 그대로 둔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는 시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함께 찍은 사진들, 시어머니가 자주 쓰시던 물건들. 눈물이 났어요. 원망했던 마음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성경책 속에서 발견한 비밀. 서랍을 정리하던 중 시어머니가 평소에 자주 보시던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성경책이었는데 페이지 사이사이에 꽃잎들을 말려 넣어두셨더군요. 그런데 성경책 뒤쪽에서 뭔가 두툼한 것이 만져졌어요. 자세히 보니 봉투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성스럽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며느리 미경이에게. 미경 씨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진짜 유언장의 내용. 봉투 안에는 시어머니의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며느리 미경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분명 많이 속상했을 거야. 첫 번째 유언장을 보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하지만 미경아, 내가 정말로 남기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야. 30년 동안 나를 친어머니보다 더 잘 모셔준 너. 내 친딸들보다 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준 너. 너에게는 돈보다 더 큰 선물을 주고 싶었어. 우리 집 뒤편 큰 감나무 아래 땅속 50cm 지점에 상자 하나를 묻어뒀어. 그 상자 안에 내가 정말로 너에게 주고 싶었던 것들이 들어있단다. 그리고 미경아, 절대 자책하지 마.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며느리였어. 아니, 가장 훌륭한 딸이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꼭 기억해줘. 평생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다. 시어머니 박수님. 미경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쏟았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편지를 읽은 미경 씨는 즉시 뒷마당의 감람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두근거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뭔가 있을까? 시어머니께서 뭘 묻어두셨을까? 삽을 구해서 감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어요. 50cm 정도 파니까 정말로 단단한 무언가가 손에 만져졌습니다. 플라스틱 상자였어요. 크지 않았지만 꽤 무거웠습니다. 상자 속 놀라운 내용들. 상자를 열어보니 또 다른 편지와 함께 여러 가지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부동산 권리증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상가 건물이었는데 현재 시가로 약 1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은행 예금 통장들이었습니다.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금해둔 총액이 약 3억 원이었어요. 세 번째는 주식 계좌였습니다. 삼성전자, LG 등 우량주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였는데
가치가 약 2억 원 정도 됐습니다. 총 17억 원 상당의 재산이었어요. 시누이들이 나눈 6억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담긴 편지.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것은 더 긴 편지였어요. 미경아, 놀랐지? 이 모든 게 너의 것이란다. 사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23억 원 정도였어. 그 중에서 6억은 내 딸들에게 줬고, 나머지 17억은 모두 너에게 주는 거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고? 내 딸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너도 잘 알잖아. 돈만 보고 사는 아이들이야. 만약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더 많은 재산을 준다고 했다면 그 아이들이 가만히 있었겠니? 분명히 법적 다툼을 벌였을 거야. 그러면 너만 힘들어졌을 테지. 그래서 일부러 그 아이들 눈에는 내가 아무것도 못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한 거야. 이제 그 아이들은 만족했으니까 너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미경아, 너는 30년 동안 나에게 받을 만큼 받았어. 아니,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어. 이 재산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해. 자식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남편이랑 여행도 다니고 내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 그리고 가끔은 내 생각도 해줘. 천국에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정말 정말 고마웠다. 내 딸 같은 며느리야. 어머니가. 미경 씨의 감격과 눈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미경 씨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말 저를 사랑하셨구나. 그동안의 원망과 상처가 모두 녹아내렸어요.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꼈거든요. 돈 때문에 기뻤던 것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진짜로 사랑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모든 걸 계획하셨구나. 저를 보호해 주시려고. 시어머니의 지혜롭고 깊은 사랑에 감동했어요. 가족들에게 알리는 순간,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남편과 아이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정말이야? 할머니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거야? 엄마,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가족 모두가 기뻤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의 진심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미안해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어머니를 오해했네.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셨어. 이런 일이 있었다는 소문은 금세 동네에 퍼졌어요. 30년 간병한 며느리가 실제로는 가장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죠. 그러게 말이야.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시어머니도 참 똑똑하시네. 진짜 효부를 알아보셨어.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미경 씨의 헌신을 알고 있던 이웃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알게 된 순간, 소문은 시누이들에게도 들렸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법무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큰 시누이 영희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 안 받은 거네. 어머니가 언니에게 더 많이 주신 거야? 작은 시누이 순희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하신 거지? 두 사람 모두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미경 씨를 대했던 자신들의 태도를 돌이켜보게 된 거죠. 뒤늦은 후회와 사과 시도. 며칠 후 시누이들이 미경 씨를 찾아왔어요. 어색하고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그동안 너무했어요. 큰 시누이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미경 씨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머니께서 모든 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언니, 우리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언니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작은 시누이도 울먹였지만 미경 씨는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시누이들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유언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봤어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변호사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정식으로 작성된 유언장이고 증인도 있고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없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생전에 법무사와 상의해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해 두셨더군요. 시누이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경 씨는 시누이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언니들, 이제 우리는 각자 살아요. 어머니께서 원하신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언니,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30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언니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미경 씨의 단호한 말에 시누이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가 남겨준 재산으로 미경 씨는 반찬 가게를 크게 확장했어요. 더 좋은 위치에 더 큰 가게를 차렸습니다. 30년간 쌓은 요리 경험과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가게는 점점 번창했어요. 사장님 음식은 정말 어머니 손맛 같아요. 이런 정성스러운 반찬은 어디서도 맛볼 수 없어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미경 씨는 시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아들 민수는 좋은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게 됐고, 딸 은정이도 마음껏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들은 할머니와 어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됐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남편 철수 씨도 달라졌어요. 그동안 아내가 어머니만 챙긴다고 섭섭해했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정말 못났어.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 알겠어. 두 사람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사랑하게 됐어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한 부부였거든요. 미경 씨는 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기관에 후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받은 사랑을 다른 분들께도 나눠드리고 싶어요. 진짜 효심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는 삶을 계속 살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미경 씨는 보상을 바라고 시어머니를 모신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은 반드시 보답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야. 조건도 아니고 그냥 주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진짜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이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가족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가족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 답을 보여줍니다. 미경 씨와 시어머니는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짜 모녀였어요. 반면 친딸들은 혈연이었지만 진짜 가족 같지 않았죠. 효의 참된 의미. 효는 단순히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죠. 미경 씨는 30년간 진짜 효를 실천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그 마음을 알아주셨던 거죠. 시누이들의 거칠의 효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가장 큰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미경 씨가 받은 것은 돈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결국 물질적인 보상으로도 이어진 거죠. 지금 미경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졌습니다. 반찬 가게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됐고, 직원도 10명 정도 고용하게 됐어요. 사장님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미경 씨는 웃으며 대답해요. 제가 복을 받은 건 시어머니 덕분이에요.
정기적인 성묘와 감사 인사. 미경 씨는 지금도 매달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가요. 예전보다 더 자주 갑니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남편이랑도 더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산소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드려요. 시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 시누이는 재산을 받았지만 투자 실패로 많이 잃었어요. 게다가 남편 사업도 어려워져서 예전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작은 시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교육비에 모든 돈을 쏟아부었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두 사람 모두 종종 미경 씨를 생각해요. 우리가 언니를 너무 못되게 대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경 씨는 그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없거든요. 미경 씨의 자녀들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아들 민수는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됐어요. 어머니처럼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 은정이도 행복한 결혼을 했어요. 시댁에서도 미경 씨를 닮아 효부로 소문났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요. 어머니를 잘 배웠나 봐요. 자녀들도 어머니의 삶을 보며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미경 씨는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됐어요. 저분이 30년간 시어머니를 모시신 분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지.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정이 아니라 존경의 시선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미경 씨는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무료로 반찬을 드리기도 하고 안부도 자주 물어봤어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마치 딸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시어머니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종종 젊은 며느리들이 미경 씨를 찾아와요. 시댁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였죠.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미경 씨는 이렇게 답해요. 참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착한 일은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 있어요. 당장은 안 보여도 언젠가는 꼭요. 실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라 더욱 설득력이 있었어요. 미경 씨는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트로트를 들으면서 가게 일을 하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즐겨 드시던 음식들을 메뉴에 넣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도 해요. 이 나물무침은 우리 시어머니 레시피예요. 정말 맛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현대사회의 가족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일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말이죠.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진심으로 부모를 모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경 씨처럼 말이에요. 돈이 있다고 효자, 효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상속의 의미. 상속이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가치관을 전해주는 것이죠. 시어머니는 미경 씨에게 재산뿐만 아니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랑은 미경 씨를 통해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상속의 의미예요. 효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는 걸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억지로 하는 효도는 진짜 효도가 아니에요. 미경 씨처럼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진짜 효도죠. 그리고 그런 효도는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깊이 있는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도 미경 씨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요. 돈, 성공, 출세만 쫓다가 진짜 소중한 가족의 사랑을 잊어버리죠. 미경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는 며느리들, 가족 관계로 고민인 분들에게 미경 씨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반드시 통해요. 당장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늘은 다 보고 계시니까요.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의 말이라 더욱 힘이 되죠. 미경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나도 미경 씨처럼 살아보자.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한 사람의 선한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랑의 힘에 대한 믿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랑의 힘입니다. 진짜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어요. 미경 씨와 시어머니의 사랑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들이 더 있어요. 시어머니는 생전에 미경 씨 몰래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해 두셨더군요. 미경 씨 이름으로 된 보험도 가입해 두셨고, 미경 씨 자녀들 교육비도 따로 준비해 두셨어요. 어머니께서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 두셨구나. 발견할 때마다 미경 씨는 감동했어요. 시어머니 장례식 때 이웃들이 한 말들도 나중에 의미가 있었어요. 수님이 할머니가 며느리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우리 며느리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맨날 그러셨어. 시어머니는 미경 씨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던 거였어요. 마지막 몇 달간의 특별한 순간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동안에는 더욱 특별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미경아, 내가 죽으면 너 때문에 울지 마라. 나는 행복했어.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사랑받으며 죽어가는구나.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아요. 저는 30년 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미경 씨는 지금도 이렇게 말해요.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배웠다는 거죠. 시어머니의 선택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만약 처음부터 미경 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준다고 했다면 시누이들과의 갈등이 더 심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미경 씨도 돈 때문에 효도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미경 씨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준 거예요. 결국 누가 진짜 승리자일까요? 돈을 더 적게 받았지만 진짜 사랑을 받은 미경 씨일까요? 아니면 돈은 받았지만 사랑을 잃은 시누이들일까요? 답은 명확해요. 미경 씨가 진짜 승리자예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모든 면에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미경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시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처럼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한 일은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늘은 다 보고 계세요. 미경 씨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시면 언젠가는 분명히 그 사랑이 돌아올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30년간 시어머니를 모신 며느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 진정한 사랑의 의미, 그리고 선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말이죠.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을 말이에요.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미경 씨와 시어머니 같은 아름다운 인연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줬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